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지난해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의정부 밀락지구의 교통 문제를 보도해드렸습니다. 그간 버스 노선이 적고 배차 간격이 길다는 민원이 많았는데요. 여러 차례 개편이 진행됐는데 교통 여건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 밀락지구입니다. 이곳은 전철이 없어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데 그간 교통 불편 민원이 계속됐습니다. 노선 수가 적고 배차 간격이 길다는 민원이 계속되자 의정부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버스 노선을 개편했습니다. 얼마나 달라졌을지 지난해 10월과 올해 10월의 버스 노선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전체 노선 수는 증가했습니다. 19개에서 6개가 증가해 25개로 늘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10개에서 12개로, 마을버스 노선은 6개에서 7개로 증가했습니다. 새로 생긴 시내버스 1-8, 1-9 노선과 마을버스 206-5 노선은 밀락지구와 고산지구를 모두 지나도록 했습니다. 직행 좌석버스의 경우 잠실로 가는 노선이 1개에서 3개로 늘었고 상봉으로 가는 노선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잠실행 광역버스 도입으로 밀락지구에서 서울 강남권까지 90여 분이 소요되었던 것을 40분으로 크게 단축함으로써 강남권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또 운행 대수는 1년 사이 36대가 증가했습니다. 시민들은 지난해보다 교통 여건이 나아진 것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변화는 없다는 반응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좀 낫다. 광역버스가 잠실로 가는 게 생겼고 2개나 그거 외에는 그냥 뭐 대중교통들이 다 원만하진 않으니까. 노선은 많이 생겼는데 그렇게 뭐 사람 수가 차가 많이 생겨서 줄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입주하시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버스 노선을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현재 수요에 비하면 변화가 적은 겁니다. 의정부시는 탑성역과 의정부역 방면 노선을 추가로 도입하고 서울행 광역버스 노선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구 13만 명을 예상하는 밀락지구, 더 확실한 교통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미군 공여지의 반환이 늦어지면서 매년 오염 범위가 확산돼 조기 반환과 개발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미군 반환 공여지 적기 개발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국방연구원 강소영 연구위원은 미군 공여지 반환이 늦어지면 매년 6%씩 오염 범위가 확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환경오염 정화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도 증가한다며 신속한 반환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훈 대진대 교수는 미군 공여지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히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경기도 내 반환되지 않은 주한 미군 기지는 의정부와 동두천에 각각 3곳씩 총 6곳이 있습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완공됐습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은 최근 의정부시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아 지난 2일부터 직원들이 출근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은 898병상을 갖춰 경기 북부 최대 규모의 병원으로 지어졌습니다. 앞으로 병원 시설 점검 등을 거쳐 내년 3월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의정부의 한 복지관 관장의 성추행 의혹 한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관장은 잘못을 인정한다며 최근 복지관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복지관 운영법인도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운영권을 시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 A복지관 관장의 성추행 의혹이 알려진 건 지난 9월 29일. 복지관에서 근무했던 20대 여성 직원이 관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겁니다. 복지관장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고 관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관장은 지난달 30일 복지관을 떠났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간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장 외에 맡고 있던 사회복지 관련 대표 자리에서도 물러났다며 당분간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의정부 시에 복지관 운영권을 반납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운영권을 반납합니다. 의정부시는 조만간 복지관 신규 위탁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복지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고용은 승계시킨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신규 위탁자는 이제 고용 승계를 해야 된다.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를 해야 된다. 여기 위탁 조건에 저희가 집어넣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 일을 계기로 의정부 내 다른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성추행이나 갑질 피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양주의 한 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다행히 감염력이 적은 저병원성으로 밝혀졌지만 양주시는 AI 차단을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양주의 대표 하천인 신천입니다. 하천변을 따라 산책로와 잔디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하천 가운데 자풀로 덮인 퇴적지가 작은 섬처럼 솟아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바로 이곳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발견 당시 H5형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의심됐지만 정밀 검사 결과 감염력이 적은 H5N3 저병원성 AI로 확인됐습니다.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자 하천변에는 즉시 출입 금지 푯말이 세워졌습니다. 저병원성 AI가 검출된 하천변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산책로 입구에는 차량 통제를 막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고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 안전띠도 보시는 것처럼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주시는 저병원성 AI로 판명되면서 한숨은 돌렸지만 고병원성에 준하는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하천변을 중심으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야생조류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 차량 이동 시에는 반드시 거점 소독 시설을 경유하도록 하고 양계 농장 인근에도 임시 소독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저병원성으로 확진되었지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준해서 모든 가금농가 출입 차량에 대해서 거점 소독소를 들여서 소독 필증을 받아 출입하게 하고 있고 가금농가 3곳에 대해서는 농가 초소를 설치해서 방역 차단 방역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금류 농가에 대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야생 조류 분변에서 AI가 검출되면서 야생 동물이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차단 작업이 중요합니다. 특히 농가를 드나드는 사람에 의해 전파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야생 조류나 야생 동물들이 드나들 수 있는 구멍들을 잘 메꿔주시고 특히 방조망, 방충망 설치들이 잘못된 곳이 없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농가에 출입하는 출입자들에 대해서 신발이나 옷들에 대해서 소독을 철저히. 양주시는 이달부터 철새 도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철새 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병원성 AI의 경우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발견 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최근 3년간 경기 지역에서 대형 건물 화재 약 1,200건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인명피해는 110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일수록 화재 피해가 더 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큰 건물의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이를 묵인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해당 건물에는 화재 발생을 알리는 비상방송 스피커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업체는 황급히 스피커를 설치합니다. 그럼 여기 뭐 하는 거? 그 스피커 사용하는 거. 3개층에 비상방송 스피커가 설치되지 않는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만 감리업체는 이상 없다는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했습니다. 한 아파트 건설업체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아예 꺼놨습니다. 1차 측에 장을 놓으셨는데 장을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이거 살수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며칠 전에. 아직 입주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불이 났을 경우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밖에도 면허 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한 업체 등 소방시설 관련 불법업체 33곳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모두 형사 입건할 계획입니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서 법규를 위반하고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공사 및 허위 감리 등 불법 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차단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도 소방당국이 휴폐업한 주유소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조사 결과 지난 30일까지 도내에서 휴업하거나 폐업해 사용 중지 상태인 주유소는 모두 55곳입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별다른 안전조치 의무가 없는 탓에 이들 주유소가 방치될 수 있다며 사용하지 않는 주유소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천군이 신규 전입한 세대에 대한 정착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는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10만 원, 2년 이상 거주하면 2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천군에 들어와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65세 이하 세대주는 100만 원의 정착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우 연천군 전입 후 6개월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둘 경우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도 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이 큰 역할을 하면서 시설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민 대다수는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하고 상급병원이 없는 지역에 지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먼저 경기도 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매우 필요하다 36%를 포함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7%에 달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13%로 나타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경기도 의료원은 의정부와 포천, 수원과 파주, 이천과 안성 등 6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규모에 대해 도민 76%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15%는 전혀 충분하지 못하고 답했으며 충분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4%에 불과해 추가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갑자기 환자가 많이 생기니까 그 격리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시설이었는데 건물 하나를 다 비우고 동선을 다시 짜고 직원들도 위험 감소하고 이러면서 일을 했던 거거든요. 공공병원은 대체로 민간병원보다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공공병원이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병원 신설, 최신 의료시설 도입과 대학병원과의 협력이 각각 17%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또 의료진 증원이 12%로 나왔으며 진료 과목 확대와 처우 개선, 중환자실 확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막 이렇게 대단위로 오니까 그 안에서 그 시설 안 되는 걸 커버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몸으로 막는 거죠, 그냥. 아무도 못 오게 하고 막 하고 집에도 못 가고 막 이러면서. 공공병원을 새로 짓게 되면 어디에 우선적으로 지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상급병원이 없는 낙후된 지역이 30%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많은 곳과 병원 수가 적은 곳이 각각 19%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곳 16%, 노인들이 많은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공병원의 적합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경기도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가 82%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대학병원 등 위탁 운영은 52%로 나타나 경기도의 직접 운영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 밖에 응답자의 18%가 경기도 의료원을 이용해 본 적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61%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19%포인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동두천시가 시민 1인당 10만 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30일 기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며 결혼 이민자나 영주권자도 해당됩니다. 대상자는 오는 9일부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동두천시의 2차 재난기본소득은 94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6.5% 증가한 28조 7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 회계는 24조 9천억 원, 특별 회계는 3조 8천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분야별로는 복지 예산이 10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8천억 원이 늘어 8.2%의 증가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경제 분야 예산은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으로 올해 대비 53.3% 증가한 5,700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동네 곳곳에 작은 책방들이 대형 서점과 온라인 주문 방식에 밀려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기도 동네 서점들이 웹드라마 제작해 홍보하는 이색적인 방식으로 생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 잘 다녀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있어. 경기 연천의 한 동네 서점. 입대를 앞둔 청년과 여자친구가 들어섭니다. 실제로 군장병이 많이 찾는 지역 서점의 모습을 가상 이야기 속에 담아낸 장면입니다. 인터넷으로 방영되는 이른바 웹드라마.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경기도 19개 시군 34개 동네 서점들이 참여해 특색을 살려 제작했습니다. 동네 서점들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잖아요. 여기 가니까 다르고 이 집에 가니까 또 다르고 그런 저마다의 개성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게 하는 거, 거기에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비대면 시대, 개성을 살린 홍보 방식, 또 웹드라마 공개를 앞두고 동네 서점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도 열렸습니다. 동네 서점만의 매력과 다양한 서사를 담은 웹드라마 30여 편은 다음 달 1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때 지역 문화를 만드는 구심점 역할을 했던 동네 서점. 세월의 흐름에 밀려 점차 사라지는 소규모 책방들을 알리고 되살리자는 취지입니다. 지역 어떤 문화거점 역할들을 통해서 그 지역색들을 좀 공유하고 또 이끌어내고 함께 또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책 사이로 꽃피운 이야깃거리들이 웹드라마로 재탄생해 동네 책방의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의정부시가 지역 내 주요 관광지를 버스로 둘러보는 시티투어를 지난달 31일부터 운영했습니다. 시티투어는 45인승 버스에 관광객을 태우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의정부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컬링 경기장과 미술 도서관, 경전철 탑승 체험 등을 한 후 부대찌개 거리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등의 일정이 진행됩니다. 올해 의정부 시티투어는 오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3회에 걸쳐 시범 운영됩니다. 세금을 체납하고 외국으로 이민 간 뒤 국적을 세탁해 다시 국내로 들어와 경제활동을 한 신분 세탁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번호 360만 건과 국적 말소 체납자를 대조해 83명의 신분 세탁 체납자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4억 6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경기도는 17명에 대해 부동산과 차량을 압류했으며 나머지 체납자 66명에 대해서는 매출 채권이나 급여 압류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